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설이 지났고요. 설이 지난주였어요. 한 달 전 같은데. 그런데 여론조사 그리고 TV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지금 판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 근데 그게 초경합 우세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RDD와 전화 면접이 다르긴 한데 전화 면접에선 거의 1% 2% 차이로 엎치락뒤치락이고요. 네. RDD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벌어진 게 우세한 것도 나오는데 종합해 보면 윤석열 후보의 박빙 우세,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제가 봐도 똑같은데요. 사실은 박빙인데 윤석열 후보가 그 사이에 조금 우세하고 지금 최근 지지율 추세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확실히 좀 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될 후보한테 좀 몰아주자, 표를 주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할 수가 있어서 소위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15%를 넘나들다가 이제는 10% 위아래로 꺼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크게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실점한 건 없어요. 근데 왜 토론 피하시는 건지. 아니요, 토론 피하지 않는데요. 8일 날 하는 것보다 11일 날 하는 게 금요일 날 저녁이 아무래도 시청률도 더 높게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졌잖아요. 종편사 하나에서 방송하기로 했다가 지금 채널이 6개로 늘어났어요. 종편 모두 포함해서 보도 채널 2개까지 해서 6개 채널에서 방송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벌써 8일 날 기자협회와 JTBC 주최로 8일 날 하자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뤄달라 2, 3일. 그래서 10일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날짜에 집착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황모 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미루자 그랬는데 그 시간에 후보는 제주도에서 펄펄 나르면서 선거운동하고 있었고 술 먹으면서 좀 이따가 또 술까지 드셨거든요. 그래서 황상무라는 분은 경질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러다가 11일을 받게 된 건 10일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달력을 보니까 또 10일이 손 없는 날이어가지고 또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협회를 또 황상무 님이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기자협회가 화가 났겠죠. 네, 좌편향이라고 했죠. 네, 좌편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좀 미안했는지 성일종 의원이 11일을 받겠다. 근데 이 11일은 민주당이 제시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1일 오후 8시로 합의가 됐는데 제 말씀은 이렇게 받을 건데 그냥 선뜻 받고 그럼 우리가 8일은 곤란하니 날짜를 한번 조정하자 이러면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니까 뭐 지금 술을 4잔밖에 못 마시니 또 혹시 뭐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건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거기서 그 황상무 지금 특보죠. 그 양반이 얘기한 건 컨디션 조절 뭐 얘기했다는데 제주도에서는 뭐 반주 겸해서 제주까지 같이 내려온 기자들하고 저녁하면서 반주를 한 것이고, 아니 그리고 기자협회가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인가요? 거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기자협회에서 추천했었잖아요. 물론 논란 끝에 철회했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거 난리가 나니까 철회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애시당초에 기자협회에서 특정
정당,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거 다 아는데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우리 협회에서 한 사람 시켜달라고 추천할 정도면 편향된 거야. 맞죠. 편향된 걸 편향됐다고 잠시만요. 얘기도 못해요. 아니 좌편향이라 그랬다고요. 그럼 좌편향. 우편향이에요? 좌편향인지 그 좌편향은 이념 편향을 얘기한 거라 그건 더 안 좋은 낙인일 수 있고 이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팩트 체크만 해드릴게요. 열린민주당을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독립된 거였고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의원을 추천했는데 기자협회는 국민의힘이 그때 민주통합당도 정치적 원의 시점은 쉬었다가 6시에 이어갈게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 은정이는 3학년이 되면서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다니고 있습니다.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힘이 붙일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은정이는 하루 중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곁을 지켜주던 언니가 얼마 전 말없이 집을 나가면서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졌기 때문인데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남긴 채 몇 달째 자취를 감춰버린 언니. 어린이집 실습을 마친 은정이는 언니의 부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섭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많지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여전히 언니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은정이와 언니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2월의 추위도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한이라고 해서 남은 늦추위를 의미하는데요. 내일부터 추위가 점차 해소돼 낮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만 내렸을 뿐 2월치고는 대다수 지역 눈이 적었습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충청, 호남, 제주 산지 위주로 오다 보니 대기가 매우 건조해졌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등 동쪽의 대기 특히 건조하고요. 바람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 높이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산지 등 모레까지 영하 10도 이하로 추운 곳도 많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산지 쪽은 기온이 낮아서 1에서 5cm의 눈의 형태로 쌓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내일 대다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최근 눈 내린 지역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 발생할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 먼바다의 물결은 다소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일 서울 대전이 영하 5도, 대관령 영하 13도 등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8도 등으로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7시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오미크론 변이가 확실한 우세종이 되면서 정부는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쯤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17만 명까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집니다. 교육당국은 정상 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 재량과 자체 관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증액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홍 부총리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증액 규모를 정할 수는 있지만 35조든 50조든 합의하면 정부는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1명이 붕괴 건물 27층 잔해에서 5번째로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붕괴 당시 실종된 6명 모두 위치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5명은 수습이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최민희 의원 얘기하다가 그쳤어요? 네. 그래서 일단 기자협회를 좌편향이라고 한 건 대단히 큰 실수고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협회가 정치 편향으로 아니 잠깐만요. 뭐. 정치 편향? 그게 아니라 기자협회가 조선일보도 들어와 있고요. 동아일보도 들어와 있고 보수 언론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 힘이 셉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의 숫자가 많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기자협회를 좌편향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 소속돼 있는 조중동 기자들이 좌편향이라는 말과 등치돼서 이 부분은 그 이미 성일정 의원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했어요. 예, 2번이나 했고요. 제가요, 의원님, 네. 김용남 의원님,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특종이라는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많이 네. 썼잖아요. 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예. 한 번도 상을 기자협회에서 못 받았어요. 아, 그거 왜 주겠어요? 저기 주진우 기자가 미운데.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거와 그다음에 이번에 역시 또 문제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또 한 명의 의문의 1패인지 의문의 1승인지가 있는데 그게 손석희 전 사장이세요. 왜 손 사장이 여기서 나오죠? 갑자기 손석희 사장이 갑툭튀 했어요. 그 TV 토론 협상 테이블에서. 그래서 JTBC도 기분 나빴을 테고. 그래서 너무 그 국민의힘 쪽의 협상팀이 언론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무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하셨어요. 게 아니고 언론을 사실은 무섭게 보니까 그런 거죠. 아니죠. 그게 무섭게 어쨌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JTBC 한 곳에서만 방송을 하기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엔 날짜 옮기면서 6개 방송국이 다 같이 방송하기로 됐으니까 뭐 더 물론 잘 됐어요. 내일 네.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근데 11일이 손 있는 날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그날 하기는 합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또 사회자 문제도 있고 뭐 다른 문제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11일 날은 하겠죠. 할까요? 왜냐하면 그날이 법정 토론의 3회를 빼고 나면 할 수 마지막이에요.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이게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아니 마지막일 수 있는 날이에요. 금요일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1319님 윤석열 후보 없으면 토론 못합니까? 그냥 빼놓고 하시죠. 8891님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 해도 봅니다. 시청률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토론 말만 나오면 왜 이유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주말 접어들어서 이제부터는 단일화가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어찌 되고 있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이게 8일 날 그 토론회를 처음에 잡으려고 하다가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날짜를 옮기자고 했잖아요. 네. 근데 8일 날이 오후에 안철수 후보가 그날 관훈 토론회를 나가요. 네. 근데 뭐 윤석열 후보가 그날 관훈 토론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8일 날 오후에 관훈 토론회 나가서 하고 그날 저녁에 사자 토론하면 사실은 손해죠. 관훈 토론회는 거의 보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뉴스에서.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예우한 그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날 관훈 토론 한다는 그게 있었다. 이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로 결정되면 우리는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전달했대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기는 안철수 후보 쪽 국민의당이 마치 그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힘 쪽에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듯이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아니 합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그런 한 얘기가 적은 없고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일화에 대해서 이게 추진되는 과정이나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뭐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아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멘트가 나왔습니다만 어제만 해도 그거야 뭐 안철수 후보하고 직접 하면 되는 얘기지 딴 사람이 개입될 게 있느냐라는 취지의 그렇죠. 멘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캠프도 이 진행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저는 왠지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 이외에 만약에 어느 한 분이 적어도 뭐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조정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분이 한 분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양쪽 캠프에는 공식적으로 몸을 안 담고 있는 한 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요? 김용남 의원님. 아니요. 캠프 그만두셨다. 저는 캠프를 그만둔 건 맞은데 그 정도 제가 그 정치적인 실세는 체급은 아니구나. 아니고요. 누구 그래도 떠오르는 분 없으세요? 있는데 누구 맞습니까? 같은 분이에요? 김씨시죠, 김씨. 김종인 위원장. 아니요. 김병준. 아니요. 김한길. 그렇죠. 네. 네. 그럼 김한길 위원장. 왜냐하면 잘안 저는 뭐 되겠네. 무슨 근거가 잘안 되겠어. 있다기보다는 오케이. 저는 반은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김한길 그렇죠. 전 대표님이 지금 그 선대위 해체하면서 네. 할 일이 본부로 없어졌어요. 구성되면서 지금 그 안 나오시거든요. 네. 지금 각종 그 레이더에 안 잡히세요. 네. 하지만 아무 역할도 과연 안 하고 계실까요? 김한길 아니 뭐 저는 안철수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가깝고 근데 네. 사실은 김한길 위원장이 제가 잘 알죠. 대표로 모시고 일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을 것이다. 도모는 할 거예요. 동의해요. 근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를 한다면서 민주당 쪽에 가장 그 과거 분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본인이 지향을 잃은 건데 어쨌든 뭐 그렇고 저는 지금 저 말씀 단일화가 될 것 같다. 근데 왠지 될 것 같다. 그 왠지라는 말의 의미를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없이 이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들었습니다. 2743님 단일화 안 해도 이기는데 왜 단일화를 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왜 2, 3등 후보나 처진 후보들이 단일화하는 거지 그런 얘기해요. 네, 그 얘기가 저는 취재 전문이라 국민의힘 주변에서 단일화 없이 이기는데 왜 하냐.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이준석 대표세요. 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되게 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왠지 단일화가 될 것 같다는 저 자신감은 안철수 들러리 세우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단일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안철수 후보의 백기투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3지대론을 계속 얘기해온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되면 지지율 올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래서 15% 넘기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래서 15%가 넘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자신감을 보이시니까 안철수 후보가 기분 나쁘시겠는데 들러리밖에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거든요. 지금. 네. 얼마 전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도 뭐 발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되면 무조건 민주당이 진다.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그 보고를 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물론 단일화라는 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뭐 조정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시너지 내는 단일화는 뭐 많잖아요. 쉽지 않죠. 네. 하지만 그걸 이뤄낸다면 거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보기엔 99% 정도 돼요. 저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근데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다 각자 끝까지 완주했을 때 정권 교체가 될 확률이 예를 들어서 한 60%다. 그러면 지금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 바람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야당 후보로서의 그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큰 책무죠. 7705님께서 윤석열로 단일화 됩니다 얘기하고 6642님 안철수 단일화하는 순간 다음이 없는 정치인이 될 텐데요 얘기하는데요. 그 저는 저 말씀 들으면서 60%그 윤석열 안철수 다 띄어도 60% 정권 교체되면 누가 단일화 하겠습니까? 네. 아니요 60%의 가능성. 그러니까 60,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60% 득표를 60% 한다는 아니 제 말씀이 말은 아니고. 60%의 가능성이 네. 있으면 단일화 안 하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앞뒤가 저를 납득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연구원의 그 보고서를 쓴 분은 어쩌면 2012년에 나온 보고서 쓴 분이랑 동일할까? 2012년에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하면 필승이다. 이렇게 민주연구원 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실제로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단일화가 아름답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 하시는데 국민들께서 갑자기 진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되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그러면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2년에도 정권 교체율이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때 되게 높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나중에 뚜껑을 까보니까 박근혜로의 정권 교체를 정권 교체로 느끼는 사람이 그때 30% 가까이 됐어요. 네. 지금은 이재명 후보로 정권 교체해도 정권 교체로 느끼는 프로테이지가 20에서 2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답해야 될 거예요.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검찰 독재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부터 진지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단일화하면 무조건 이긴다도 저희가 2012년에 실패한 길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진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망가진 법치주의 시스템이 회복되겠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끝까지 각자 완주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60%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선이 안 될 확률도 40% 있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경우에 지금 보면 명백히 3등 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미래가 없는 거죠. 자, 사실은 단일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지금, 가능성이 더 맞습니다. 높죠. 근데 60%면 안 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정말 법치를 잘하고 있고요. 어거지로 법치 아니다라고 우기고 법치국가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싶고, 저는 경제 민생 대통령이 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위기 극복을 할 것인가 등등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법치 말고 좀 더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그 정권 교체한 효능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메시지를 내면 토론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뭐 실물 경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카드 돌려막기 이런 거 실물 경제 모르면 잘 못하죠. 그게 뭔 소리예요? 3941님께서 안철수 후보 그럼 국무총리 하나요? 얘기하고요. 4625님 안철수 후보 한두 번 봐왔는데 단일화 됩니다. 막판에. 2634님 여지껏 단일화 안 한다고 한 후보가 자기 했던 말 책임을 져야 다음 정치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말입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계속 단일화 생각 없다 선을 긋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누군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에 드린 거예요.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사람, 직접적으로 정말 그 핵심 관여자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필요하면 한 명 더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뭐
중요 역할을 반드시 할 필요는 아우, 없죠. 듣는 이준석 엄청 기분 나쁘겠습니다. 아니 실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정상 정당이죠. 당대표가 늘 소외되면 그건 아닐 것 아니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굳이 끼울 필요는 없잖아요. 또 집 나가면 어떡해요? 네. 이번에 나가면 대표 그만두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언제는 이번엔 집- 못 나갑니다. 언젠 집 나간다고 나가나요? 저도 어렸을 근데- 때 집 나간다고 말 안 하고 막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의원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차기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복잡합니다. 거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대장동에서 윤석열 후보 이름이 또 나왔는데 이 얘기 못 물어보고 끝났네요. 정치적 원해시죠.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를 잘한다고 얘기하면 대선이 어렵다고 말한 건 안상수 의원입니다. 안상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적 원해시죠. 평면적으로 아는 거겠죠. 김만배 씨가. 자, 정치적 원해시죠. 여기서 마칠까요? 네.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선을 향해 외쳐라. 하루 한 소원.